자, 10월 고2 모의고사고요. 문학 영역입니다. 고전소설 39에서 42번 문제. 당태종전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면 윗글에 최첨판관에 대한 설명. 인물과 관련된 포인트 문제 나와 있고 40번 A와 B 되어 있는데 지금 중간이 끊어져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A를 보고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훑어줍니다. 자, 그다음에 42번은 박스 문제가 있고 41번 기억과 니은인데 어하 얘도 이렇게 또 끊어져 있네요. 포인트 문제들. 그러면 기억을 보고 먼저 제껴줍니다. 자, 42번 박스를 먼저 볼까요? 요게 이제 기준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문학은 여러분들 가슴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 푸는 겁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우리가 캐내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박스가 기준이죠. 자, 고전소설에서 저승은 생전에 지은 업보에 대한 상벌이나 환생 등에 관여하는 사후세계로, 자, 저승에 대한 개념 지금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저승과 이승 사이의 단절과 연결이라는 이중성을 통해 다양한 서사적 기능을 한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당태종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승과 이승의 소통과 불통 두 가지 속성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자, 당태종의 저승에서는 이승에서 권력자가 누렸던 지위가 사후에도 이어지지만 이승에서 지은 업보로 빈부가 전도된다. 전도라는 것은 뒤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난과 부가 뒤바뀐다. 이러한 저승에서 권력자는 자신의 업보로 인해 위기를 겪지만 이승에서 선행을 베푼 자의 업보를 통해 이를 모면하고 끊어졌던 환생의 가능성을 되찾게 된다. 자, 이미 뭐 작품 안에서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기준을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 기준대로 지문을 한번 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태종전. 자, 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읽어가면서 풀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죠. A, B, 기억, 니은. 자, 부분 줄거리. 태종 황제에게, 자, 인물들 나오면 체크를 좀 해주면 좋죠. 누가 누구랑 왜 싸우는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소설은 갈등 문학이니까. 태종 황제에게 원한을 품은 용왕으로 인해 태종 황제는 죽어서 저승에 가게 된다. 신하 위징은 저승의 지인 최판관에게 태종 황제를 도와달라 부탁한다. 자, 그러면 최첨판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놔야 되겠다. 포인트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전 명왕이 태종 황제를 향하여 말하기를 폐하가 경화 용왕으로 빌미되어 인간의 귀하신 몸이 더러운 곳에 욕되이 몸소 오시니 오랫동안 머무시는 것이 불감당하옵니다. 불감당, 감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10전 명왕은 지금 태종 황제한테 좀 뭔가 좀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폐하가, 이때 폐하가 누구야? 태종 황제죠. 경화 용왕으로 빌미돼. 용왕 이름이 경화인가 보네. 빌미돼. 빌미라는 말은 이유나 원인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경화 용왕 때문에 인간의 귀하신 몸이 더러운 곳에 욕되이 몸소 오시니. 자, 그럼 이때 더러운 곳은 어디예요? 저승이지 뭐 저승. 오랫동안 머무시는 것이 불감당하옵니다. 자, 여기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 고전소설 또는 현대소설 문제 풀 때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앞부분 줄거리를 보지 않고 또는 생략된 줄거리를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봐야 돼요. 줄거리를 봐야지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과 그 관계를 우리가 또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태종 황자께서 사양하여 말하기를 10전 명왕의 덕으로 명백히 처단하여 주시니 감사하옵게 측량없사오며. 자, 측량이 없다라는 말, 이것도 고전소설, 고전시가 많이 나오죠. 측량은 우리가 말 그대로 측량하는 거야. 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대요. 즉, 측량 없다라는 말은 그 은혜의 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또한 명부를 구경하오니, 명부가 어디예요? 저승.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황공합니다. 그러니까 태종 황제는 이제 또 10전 명왕한테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염라대왕이 채판관에게 명하기를, 염라대왕이 있고 태종 황제의 수한이 얼마 되시는 거 생사부를 가져오라. 수한, 수는 목숨이 되겠죠? 몸이 아니고 목숨. 한은 한계,
즉 목숨 끝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수명. 예. 생사부 삶과 죽음. 부는 뭐예요? 어떤 옛날에는요 이렇게 글을 적어놓는 어떤 책 이런 걸 부라고 그랬어요. 기록한 책을 부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록이라고 할게요. 그냥 생사부를 가져오라 하였다. 최판관이 천판이 아니고요. 최판관이 명령을 듣고 생사부가 쌓인 곳에 가서 책을 펴보니 인간 세상의 세민 황제께서 즉위한 지 정관 13년에 들어올 해임에 다시 살아날 도리가 없었다. 마음에 민망하여 책을 이대로 염라대왕께 드리며 위징의 부탁을 저버릴 것이요. 자, 위징이 누구였어요? 바로 중략 부분에 있었던 신하 위징이 저승의 지인 아는 사람 최판관한테 부탁을 했죠. 자기 황제 좀 부탁한다고. 위징의 부탁을 저버릴 것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난처하여 한참 동안 주저하다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하여 10십자 위에 2획을 더 그으니 만연하게 23년이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13년이니까 한자로 쓸게요. 한번 13 이렇게 되겠죠. 얘가 10이고 요게 3입니다. 13인데 주저하다가 지금 이 재판관이 지금 뭐 한 겁니까? 여기다가 자기가 2획을 그었어. 어디다가? 위에다가. 아마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 13, 네, 세로로 써야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0이고, 여기 3. 그러니까 13년에 죽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얘가 위에다가 2를 더했습니다. 2. 그래서 어떻게 돼요? 23이 돼버렸어요. 23이. 13이 아니라 23년이 돼버렸습니다. 예. 기록을 자기가 마음대로 고쳐버렸네? 이렇게 하여 십전명왕께 드리니 십전명왕이 책을 받아보고 놀라서 말하기를 태종황제께서 10년을 질에 일찍 들어와 계시니 바삐 도로 인세에 나가심을 청하라. 인세는 인간 세상이 되겠죠? 하고 태종황제를 향하여 말하기를 10년 후에 다시 배우려니와 인간 세계에 나가셔서 지부에 무슨 정표를 하실 것을 바랍니다. 어떤 표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태종황장께서 가라사대 지부에서 무엇을 쓰시려 하십니까? 만일 지부에 없는 것을 구하시면 구하는 대로 보내오리다. 십전명왕이 말하기를 다른 것은 다 있으나 지부의 토질이 달라서 토질, 땅의 성질 지부의 토질이 달라서 단지 수박 한 가지가 없으니 수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볼까요? 위징의 부탁을 받은 최판관이 어떻게 하면 이 당태종을 조금 살려보낼까 했는데 방법이 없죠. 왜냐면 살생부를 보니까 13년에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바로 그 글자 위에다가 2를 자기가 써놨어. 그래서 13년이 23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직 10년이 남은 거죠. 그리고 10대 명왕은 10점 명왕은 이제 부탁을 합니다. 당태종한테 수박 좀 달라. 이렇게 보내달라. 부탁합니다. 자, 중략. 최천판관이 나쁜 사람이네요. 속였어요. 내 기준에 나쁜 겁니다. 자, 최판관이 높은 데 올라가서 바라보고 놀라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이제는 인간 세상에 못 나가게 되었나이다. 태종 황제께서 놀라서 묻기를 어인 연고를 걸어하뇨. 연고는 그 이후의 옛날 말이에요. 최판관이 말하기를 폐하께서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천하를 다투실 때 저 사람들이 전장에서 무지하게 죽었는 거로 원한을 품었다가 원수를 갚으려고 들어오니 이 일은 진실로 부처라도 구하지 못할까 합니다. 자, 중략 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승으로 다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태종 이제 명나라를 이제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명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적들을 물리쳤을 거야. 그 적들이 그 적들이 이제 이승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당태종한테 지금 복수를 갚으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복수하려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태종 황제께서 실색할 정도로 크게 놀라 말하기를 그대는 아무쪼록 나갈 수 있는 계교를 가르치라. 최판관이 말하기를 신의 힘이 부족함이 아니라 천만 가지로 생각하여도 그럴듯한 계교가 없나이다. 하고 차탄하여 맞이 아니하였다. 그 귀졸들이 귀신 졸은 병졸 군사들, 그죠? 귀신 군사들 귀졸들이 일시에 달려들려 하거늘
자세히 보니 어떤 귀신은 목도 없고 손도 없으며 어떤 귀신은 창에도 찔렸으며 어떤 귀신은 화살도 맞았었다. 그 귀졸들이 태종 황제를 애워싸며 말하기를 목이 없는데 말을 하나? 아마 목이 있는 애들이 말을 했겠죠. 황제께서 천하를 통일하고 천자가 되었으니 다행이거니와 우리는 무슨 죄로 이런 몸이 되어 주인 없는 외로운 혼으로서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와서 습기가 찰 때 거리로 다니되 원통함을 알아줄 사람이 없고 서러운 말을 고할 곳이 없으니 태종 황제를 죽여 원한을 풀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다는 얘기죠. 하고 사방으로 에워싸니 태종 황제께서 정신을 잃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했다. 최판관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개교를 내어 귀신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잠깐 멈추고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태종 황제께 너희들의 사연을 고하여 너희들을 구할 것이니 아직 마음을 놓고 있으라. 자, 이제 최판관이 뭔가 좀 아이디어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아요. 하니 귀신들이 물러섰다. 최판관이 가만히 태종 황제께 아뢰기를 저 외로운 혼의 근심을 면하고자 하실진데 폐하의 창고가 이곳에 있으니 이제 친히 가옵소서 돈과 곡식을 내어 저들에게 나눠주시면 즉시 다 물러나리이다. 자, 우리 기억 부분 우리가 문제 풀 게 있죠. 폐하의 창고. 여기에 돈과 곡식이 있나 봐요. 이거를 내어서 주면은 얘네들이 물러날 것 같다 라고 재판관이 말합니다. 하고 창고를 가리켰다. 자,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태종 황제께서 크게 기뻐하여 창고에 찾아가 보니 집은 넓고 크나 그 가운데 쌓인 것이 없어 텅 비어 있었다. 창고를 지키는 사람이 묻기를 그대는 어떤 사람이길래 남의 빈 창고에 왔다 갔다 하느냐? 태종 황제께서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간 세계의 세민 황제로다. 그 창고지기가 이 말을 듣고 태종 황제를 향하여 무수히 원망하여 말하기를 자, 이 부분 사람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남에게 준 것이 있으면 이 창고에 쌓였다가 죽어서 저승에 들어오면 먹고 살건만은 황제는 세상에 처하여 천자의 부귀함으로도 남에게 준 것이 없기로 이런 넓은 창고에 한낱의 곡식과 일푼의 금전이 없으니 나에게 무엇을 먹고 있으라 하느냐 만승천자가 어찌 이러하리요 하고 문을 열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서 박스에서 봤죠? 저승에 가면 어떻게 된다? 자, 그 부분 보겠습니다. 박스 부분 이 부분이죠. 색깔 좀 달리 할게요. 이승에서 지은 업보로 빈부가 전도된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승에도 자기 창고가 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즉 이승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이 당태종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창고가 비었네. 자, 계속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황제께서 마음이 창피하여 들어가 보니 한 푼의 돈도 없고 다만 집 한 뭇이 있었다. 창고를 지키는 사람의 묻기를 저 한 뭇집은 어찌 있느냐? 그 사람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아직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손식이란 사람이 저가 해산할 때에 태거적으로 주옥기로 받아두었습니다. 하였다. 태종 황제가 마음속으로 크게 창피하여 돌아오니 재참판이 묻기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선 끊고 기억, 폐하의 창고 요거 우리가 이제 제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41번입니다. 41번. 적절한 것은 인물 간의 오해가 발생한 장소 아니죠. 기억은 인물이 타인의 환심을 사려는 장소 아니고 인물이 상대를 의심한다 아니고요. 인물이 예상하지 못한 타인을 만난다 아니고요. 자신의 과거 행위 환기한다 맞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기억으로 1, 2, 3, 4번 다 제꼈습니다. 이따가 5번 니은 부분 확인했을 때 5번 확인하면은 나머지 안 봐도 되겠죠. 아주 지문입니다. 자, 최판관이 묻기를 창고 속에서 돈과 쌀을 얼마나 가져오십니까? 태종 황제께서 부끄러워하는 빛으로 답하되 빈 창고뿐이여 돈과 곡식이 없더이다 하시니 최판관이 이 말을 듣고 난처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생각하고 말하기를 황제의 도송 30리밖에 한 사람이 있으니 성은 장이요 이름은 장상으로 삼국대의 명장, 연익장, 익덕의 후예입니다. 아,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장비야, 장비. 유비, 관우, 장비 할 때 그 장비입니다. 자, 나이가 늙고 집이 가난하나 평생에 적선하기를 일삼아 지아비는 신을 삼아 남을 구원하는 까닭으로 금은과 돈을 이 세 곳의 창고에 쌓고 노적하여 쌓으니 노적을 쌓아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금은을 구워 저 외로운 혼에게 나누어 주고 인간 세상에 나가도록 갚으소서. 잠깐 재판관이 또 다른 어떤 솔루션,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좀 빌리자. 이 장상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우선 빌리고 그 다음에
갑자. 태종 황제께서 크게 기뻐하여 최참판과 더불어 장상의 창고에 가서 지키는 사람에게 청하고 창고 하나에 쌓은 금을 구워가지고 여러 외로운 혼을 불러 위로하기를. 자, 그럼 41번의 뒷부분. 니은은 인물이 타인의 과거 행적의 결과를 확인하는 장소다. 그렇죠? 그러면 41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가 있었습니까? 요 부분이 그러니까 이승에서 이러한 선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장상의 창고가 금은으로 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A 부분 보고서 또 들어가셔야 되는데 요걸 좀 까먹고 있었네요. 자, A 부분 한번 또 털어 보겠습니다. A. 자, 가장 적절한 것은 똑같은 문제 유형이 되겠죠. 자, 1번. 과거 사실을 언급하며 상대를 조종하고, 이거 아니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상대를 동료 아니고.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를 힐책, 우선은 보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를 도우려한다. 좀 더 다시 확인해 볼게요. 갈등의 원인을 밝히며 상대를 배려, 이거 아니고. 자, 그러면 A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승천자가 어찌 이러하냐? 상대방을 힐책하군요. 힐책이라는 말은 비난과 어떤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따라서 앞부분 3번이 맞겠죠. 자, 그럼 B 보고서 우리가 또 3번 확인해 주면 됩니다. 다시 지문입니다. 너희 혼령을 위로하고자 하여 금을 구워다가 너희에게 나누어 주나니 비로 약수하나 이를 나누어 가지고 물러나라. 이때 너희 혼령은 누굽니까? 귀졸들, 그쵸? 네. 10전 명부에서 너희들의 원한이 가득 찼음을 알면 내가 다시 세상으로 인도하여 가게 하리라. 자, B 부분 40의 3번 뒷부분입니다. B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드러내며 맞고 상대를 설득한다. 맞죠? 따라서 답은 3 이렇게 곤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귀졸들이 서로 돌아보고 말하기를 세미는 인간 세계 황제로서 지극히 존귀하고 하물며 우리의 주장 판관이 명하시니 어찌 받들어 행하지 않으리요? 하고 물러섰다. 자, 그러면 39번 문제입니다. 최판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태종을 위해 자신이 맡은 직책의 권위를 이용하여 계략을 행했죠. 이때 자신이 맡은 직책권을 이용해서 계략한 것은 뭡니까? 13년을 어떻게 23으로 바꿔놨어요. 두 번째, 태종에게 자신이 베푼 선의의 대가로 지부에 없는 것을 요구했다. 틀렸죠. 지부에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최판관이 아니라 누굽니까? 십전명왕. 맞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딨나? 네, 맞죠? 십전명왕이 요구하는 부분, 여기 수박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니까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했고, 이제 42번 문제 하면 되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십정명왕과 최판관이 명부연 태종을 폐하라 지칭하는 모습으로 보아 권력자의 지위가 사후에도 이어진다. 맞는 설명. 십전명왕이 태종의 생사부를 보고 인세의 밥비 도로 나가심을 청하라고 한 말을 보아 저승이 환생에 관여하는 사후세계. 맞죠? 원수를 갚으려고 달려드는 귀졸들로 인해 정신을 잃는 태종의 모습으로 보아 이승의 권력자가 자신의 업보로 인해 저승에서 위기를 겪게 됨을 알 수 있고, 태종이 최판관이 가리켜 들어간 집안에서 집 한못을 발견한 것으로 보아 권력자가 끊어졌던 환생의 가능성 되찾았다? 글쎄, 태종이 최판관과 함께 가서 장상의 금을 구워 여러 혼을 위로하는 것으로 보아 이승에서 선행을 베푼 자의 업보를 통해 권력자가 저승에서 위기를 모면다. 맞죠? 자, 따라서 틀린 건 4번인데 그러면 4번이 왜 틀렸냐? 여기에서의 그 집 한못은요, 집 한못은 위에 뭐였습니까? 환생의 증거가 아니고 집 한못 어딨냐? 예, 이 부분 색깔 달리할게요. 황제께서 아직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손식이라는 사람이 저가 해산할 때 태거적으로 주었기로 받아두었으며 이겁니다. 이거 지금 당태종이 환생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때문에 42번의 답은 4번.
자, 그럼 문제 다 해결이 됐나요? 네, 39, 40, 41, 42. 다 됐습니다. 자, 당태종전 지문과 문제풀이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